따라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편입학원 한참 편입 잘 나갔을 때 학생 수 3,000명, 4,000명 됐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아무리 지금 큰 학원도 500명 넘기 힘들어. 야, 우리 지금 주위에 경쟁 아무리 뭐 브랜드 크라 하더라도 400명도 안 돼. 300명대? 지금 위드유 두 개 합쳐봤자 300명이야. 옛날에 큰 학원이 그랬었지.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강의실에 막 200명씩 수업 들었으니까 빨리 안 됐지. 그리고 그때는 학원이 가벼웠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 진짜 기본 잡아줄 수 있는 선생은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선생은 큰 학원에 있을 거 아니냐. 야, 상식적으로 실력 있는 선생이 작은 학원에서 돈을 조금 벌까 큰 학원에서 돈 많이 벌까?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럼 너의 기본을 잡아주는 선생은 큰 학원에 있어. 근데 알바글에 속아가지고 처음에 무슨 작은 학원에서 뭐 시작해서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망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학원 옮기면 뭐하냐. 이미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와버린 거고. 하여튼 안타까워서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휘문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독해. 자, 독해는 너무 많이 내가 앞에서 언급했어. 그래서 요거야. 독해 지문이 있어. 뭐 한 지문에 뭐 세 문제 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임의적으로 할게. 자, 문제를 풀고 채점해볼까? 현실은 이렇죠. 또 신이 마지막 희망을 남겨줘. 아, 왜 그러시는지. 아예 그냥 다 틀리면 편입을 적겠는데 꼭 이런 희망을 남겨주시죠. 자, 채점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맞고 틀리고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첫 번째, 잘 봐. 문제 맞은 거 틀린 거에다가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수업 듣는 거, 네가 형강이나 인강을 듣는 정규 수업 듣는 거 이외에 모의고사를 풀거나 기출문제를 푸는 거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합니다. 해설지라는 게 있지. 해설지를 보면 이 지문에 대한 우리나라 말 국어로 뭐가 돼 있어? 번역이 돼 있어, 번역. 문제 맞고 틀린 거에다가 의의를 두지 말고 일단 국어로 읽어. 자, 그리고 잘 들어봐봐. 내 머릿속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지. 첫 번째, 지금 나처럼 뭐로 하는 경우? 말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말로 못해. 너무 지역이 멀어. 그럼 뭘 쓰지? 글을 쓰지. 그게 가장 독해의 기본이다. 여기 봐봐. 자, 네가 우리나라 말로 국어로 번역을 읽을 때는 항상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글 쓰는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어떤 글을 봐도 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야. 글 쓰는 사람의 머릿속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해.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국어로 읽어. 읽어서 우리나라 말로 딱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이 글 쓰는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두 가지지. 일단 우리나라 말로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경우부터 얘기할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문제 맞고 틀리고 문제 푼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지문 자체를 버려. 시간 낭비야. 야, 상식적으로. 야, 우리나라 모국어로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데 영어라는 외국어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버려. 그리고 반대로 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말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야. 근데 선생으로서 11년째, 나도 뭐 편입을 했지만 학생으로서 해서 여기까지 지금 15년째 있는데 그만큼 경험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은 아닌데 나보다 편히 많이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확실히 모른다면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 들으면 돼. 그리고 본인 고집대로 공부를 해도 돼. 그리고 좋은 학교 가. 그러면 되잖아.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전문가 얘기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잘 된 경우도 있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잘 가던데 진짜? 저 선생님 뭐라고 해? 꺼져 병신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한양대 딱 가. 내가 뭐라 못하지. 저 선생님 말하는 거 쌩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해. 그리고 이화여대 가.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냐. 그런 경우 정말 좋아. 근데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 두세 명 잘 가.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학생들의 주된 특징.
97명, 98명은 꼭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만나, 우연치 않게. 그럼 내가 또 슬쩍 물어봐, 또 눈치 없이. 너 근데 어떻게 됐냐? 그때 대부분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머리를 극적거려. 그리고 하는 얘기 맨날 똑같아. 잘 못 갔어요. 하지 마. 그러니까 고집대로 해도 돼. 솔직히 야, 공부 방법에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법칙이 아니지. 무슨 내가 신이냐? 나 고작 그냥 학원에 있는 강사 나무랭이 뿐이잖아. 근데 많이 알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해도 되는데 그게 확신이 있다면 해. 그 대신 그 확신에 대해서 네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성인이잖아. 중학생 아니고 고등학생 아니잖아. 고집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면 전문가 도움 받아. 꼭 내가 아니래도 돼. 됐지? 자, 그래서 번역을 읽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다 틀렸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문제는 네가 복습을 철저히 해서 네 거로 다 만들 수가 있거든. 만들어. 그리고 네가 만약에 형강이나 인강의 전문가의 교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혹시라도 이해가 될 텐데 어떤 문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 질문은 가능하면 질문해서라도 네 거로 만드는 게 좋아. 왜? 베이스는 국어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자연계는 나는 솔직히 그래. 그거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네가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갖고 가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시간에 솔직히 수학했으면 좋겠어. 수학. 인문계는 꼭 질문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연계는 수학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잘 봐 이제.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 자, 우리나라 말로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잘 몰라도 이거 만약에 시간을 투자해서 진짜 한두 시간을 빡시게 딱 투자해. 그래서 네가 이걸 완전히 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네 거로 만들 수 있다? 근데 뭔 줄 알아? 현실은? 잘 봐. 한두 시간 동안 네가 국어로 이해 못하는 걸 네가 미친 듯이 해가지고 결국 네 거로 만들어. 정말 잘했어. 그럼 너는 한 지문 끝냈지.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똑같은 한두 시간을 투자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딱딱딱 보지. 그럼 몇 지문 봐? 10지문을 볼 수 있어. 제일 이상적인 건 뭔지 알아? 편입에 관련된 독해 지문 싹 다 보는 게 좋아. 근데 현실은 남은 기간 4개월도 안 남았지. 다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 못 본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거 빨리빨리 해서 실력 늘릴 생각이지.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모든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이걸 네 거로 만드는 게 좋아. 무조건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 내 말을 착각하지 좀 말고. 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이거는 결국 네가 그냥 영어 사전을 외우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서 네 실력을 올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됐지? 자, 그리고 실력자들은 잘 들어. 선생님, 그럼 제가 국어로 읽고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립니까? 그래서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 거야. 머리를 써, 제발.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학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네가 혼자 풀고 혼자 연습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비싼 돈 내고 형강 다니는 거야. 인강 듣는 거라고. 여기에서 특히 독해나 논리는 선생의 영향이 너무 커. 무슨 말이냐? 본인의 사고력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제한돼 있어. 근데 네가 편입 알지? 편입 영어 진짜 어렵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어렵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사고력은 이만큼인데 편입은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면 본인의 사고력의 밖에서 벗어난 이 부분까지 나와. 그래서 독학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야. 무슨 책을 사서 책을 몇 바퀴를 돌렸습니다. 몇 바퀴를 돌려봤자 니는 네 사고력 안에서 계산밖에 못해.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투자하는데 성과물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못하는 거고. 그래서 형광애들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받으면 자기 사고력 밖에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전문가한테 배워. 인강도 마찬가지고. 물론 인강은 형광보다 효율적인 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사고력 밖에 벗어나는 거야. 결국 이런 것들. 그럼 앞에 전문가가 알려주면 너 혼자는 안 될지 몰라도 전문가의 도움받고 되는 거지. 그래서 하반기 때는 나 문법 뺄게.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독해나 논리는
결국은 수업 많이 듣는 놈이 이겨. 특히 상위권일수록. 혼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해. 그건 혼자만의 공부의 방식인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왜? 그 사고력 밖에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특히 상위권 학교는 그 사고력 밖에 있는 걸 누가 한두 문제로 맞냐 안 맞냐 거기서 갈리게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상식적인 얘기에서 벗어난 얘기 하냐?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혼자 하는 건 혼자 하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빨리빨리 해서 버릴 거 버리고 네 거로 만들고 내가 앞에 기출문제 언급했지 이미 앞에 동영상에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건 이걸 연습하는 거고 수업을 통해서 자기 사고력 밖에 벗어나는 걸 독해나 논리 교수님 믿고서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 나는 솔직히 자연계는 그거는 교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봐. 그냥 버려. 그 시간에 수학을 하세요. 근데 네가 수업 시간에 듣는 거 가져가만 해도 되게 클걸? 근데 인문계는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에 듣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나는 솔직히 질문했으면 좋겠어. 근데 독해가 질문하기가 솔직히 까다로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내가 앞에 동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 50점 미만의 학생들 지금 상태로 가면 올킬이다. 어떻게 공부해라. 근데 어떤 학생들은 문자 와서 교수님 점수 이상 나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답이야. 그래서 독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진짜. 논리. 자, 논리 현실 알려줘?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순적 연습 좋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현실, 편입 준비생들의 절반 이상은 논리 문제 A, B, C, D에 있는 어휘도 모른다.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어휘 두세 개씩 몰라. 무슨 논리를 하냐. 단어라고요. 야, 독해나 논리할 때 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번역 해석은 돼야지. 번역 해석도 아예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무슨 독해나 논리 문제를 푼다고 네가 하냐. 단어나 외우고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구문적인 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 자, 논리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에 의미 두지 말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해설지 국어로 다 번역돼 있거든. 읽어. 두 가지지. 이해되는 경우, 이해 안 되는 경우. 이해 안 되는 경우 있으면 그냥 버려. 시간이 없거든. 이해되는 것만 복습해서 네 거로 만들어. 그것만 연습해도 생각보다 점수 되게 많이 오를걸. 그래서 그리고 그 사고력 밖에 벗어나는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실력자들은 수업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도움 받는 거야. 왜?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너보다는 결국 독해나 논리에서는 너보다 훨씬 더 잘해. 야, 편입판에서 그냥 아무나 수업하겠냐? 됐지? 너보다 잘하는 사람만 믿고 들어. 그러면 되잖아. 됐지? 논리 문제집 미친듯이 풀어? 근데 점수 안 나오지. 왜 그런 줄 알아? 네 사고력 안에서 풀다 끝나잖아. 야, 문제집 몇 바퀴 돌리는 것도 어디서 듣긴 들었냐? 그건 맞아,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혼자 사고력 안에서 해결하는 거고 시험이 이 밖에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특히 상위권은. 그래서 외국 살다 온 애들이 편입 우습게 보고 부딪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지지. 왜? 자기가 실전적으로 쓰던 영어 밖에서 나오는 게 나오거든. 야, 전문가들도 쓰지 않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걔네가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피 보는 거야. 잘 간 애도 있어. 근데 많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진짜 전문가한테 배워서 이제 극강의 실력을 만들어서 게임 끝내버리는 거지. 특히 인문계일수록 그런 거. 자, 그리고 수학! 자, 수학은 일단 위듀 기준으로 얘기할게. 자, 위듀에 뭐 상돈신 계시고 상위권은 이상돈인 거 다 알지? 솔직히 수학 기초 없는 학생은 또 나 모르겠다. 근데 진짜 수학 기본 어느 정도 이상 한다면 상위권 수학은 이상돈이야. 그거는 뭐 다 여태껏 제일 많은 합격생들을 갖고 있고 누적해서 그리고 항상 제일 많은 합격의 진로수 다 보여주는 거니까 가고 그리고 수학 점수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좀 하는 학생들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박희석 교수님 계시고 또 노원 같은 경우는 정영욱 교수님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해서 하여튼 수학은 뭐 우리 학원에서 지금 배우는 학생들 뭐 다른 아닌 학생도 있을지 모를 테니까 자기가 배우는 교수님 그냥 끝까지 믿고 마무리 잘해. 왜냐면 수학은 결국 한 명만 믿고 제대로 하는 게 좋고 제일 나쁜 건 그거야. 여러 교수님의 수업을 돌려가면서 듣지 마. 그거만큼 제일 안 좋은 게 없어. 그거는 정보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야. 결국은 한 교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물론 이런 건 있지. 누구한테 배웠을 때 다 상위권 학교에 간다는 아니야. 그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중상위권, 누구는 중위권, 누구는 하위권, 누구는 밑에 있는 학교 가겠지.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성실성이야. 결국 노력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공부머리도 있어. 그래서 상위권학교 자연계를 하더라도 요새는 대부분 서성함 많이 가잖아. 근데 그 학생들 대부분 전적대를 들여다보면 이미 인서울 4년제 다니는 학생들 되게 많아. 그리고 자연계는 하더라도 자연계는 특히 편입수학은 응용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계를 하더라도 외국 살다 온 학생들이 되게 강점을 떼어. 상위권은 또 영어에서 갈리니까. 현실은 그래.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가도 분명히 남는 자리 있으니까 노력하시고 또 재수생들은 그만큼 또 많이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또 그런 것과 다르니까 내가 좀 위험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현실이니까 하여튼 제대로 된 정보 제공도 하나의 강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하여튼 자기 교수님 믿고 따라가고 이게 전체적인 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여서 원래 또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체력이 다 했고요. 제가 또 저녁반 수업이 있어서 또 저녁반 수업을 준비해야 돼서 좀 휴식을 가져야 돼서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담은 동영상 하나 제작할 테니까 그것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도움이 됐다면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했는데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이 안 돼 있다면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스틴이었습니다. 마무리할게. 하여튼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